안녕하세요. 분노의 참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분노의 참견은요, 저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분노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분노를 다룬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실 텐데요. 저희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 화를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다뤄보고 만나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분노의 참견은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다양한 사연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 내용으로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노의 참견 사회를 맡은 저는 계속두기 홍정화라고 합니다. 뭔가 계속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은 이름인데요. 다양한 우리 게스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원뚜기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성희 원뚜기라고 합니다. 원뚜기의 뜻은 둥글둥글하게 또 원하는 것을 또 완성하고 싶은 모습을 마음껏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운 기획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분노가 충천하는 사회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분노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다면 더없이 반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화 참고만 살 뻔했네라는 책이 출판이 돼요. 그래서 이 양성희 저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시원한 해답을 아마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뚜기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물처럼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수뚜기 이은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쁘게 앉아 계시죠? 우리 마지막 게스트예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루가루 분뜨기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가루는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가루의 성질을 담고 싶어서 가루 분뜨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뚜기라는 것도 궁금하셨죠? 뚜기는요, 그냥 지혜로운 눈을 가진 마음이 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냥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로운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요, 네. 이번 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그렇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데 요 사연은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좀 섞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저희 부모님 원망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나 이렇게 안 이쁘게 낳아줬을까? 예쁘세요. 그냥 한번 그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집은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야? 막 이런 원망도 해보고요. 그럼 원망해봤는데 어떤 사연일지 우리 수뚜기님께서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난 방황을 하는 사춘기 아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 충고가 우리 모자 관계에 더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지는 것 없이 힘들기만 하여 내려놓자 싶어 내려놓았고, 그러자 모자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 농담할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업한 아들이 계속되는 야근, 그리고 체력적으로 몸이 힘들어지자 그때 때려서라도 날 바로 잡아줬어야지 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야근하고 집에 오면 계속 피곤해하고 짜증만 내는데 그때 제가 잘못한 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힘들어하는 네. 자식 보면 마음 편할 부모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엄마의 잘못인가?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네. 몰입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역할극으로요. 역할극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수뚜기님 혹시 엄마 역할 가능하실까요? 제가요. 제가 자식 나이 같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엄마 역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분뚜기님께서 아들 역할 한번 몰입해서 진행 가능하실까요? 딸로 할까요? 아니요, 아들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음, 몰입을 해보도록 그죠.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엄마가 한번 되어보시고 네. 진짜 아들이 한번 되어보시면 그 상황이 좀 더 몰입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레디 액션. 아들 왔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 뭐가 힘들길래 오자마자 이렇게 짜증이야. 엄마가 공장에 이 어린 나이에 다녀봤어요? 엄마도 다녀봤어요. 다녀봤어. 엄마도 다녀봤는데 일하는 게 다 누구나 힘들지. 너만 힘드니?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들 다 힘들게 일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 내 친구들은 지금 보면은 엄마 알잖아요. 그 옆집 사는 애도 그렇고 뒷집 사는 애도 그렇고 다 학교 다니고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사는데 나만 이 늦게까지 맨날 야근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게 엄마가 그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하라고 했잖니.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마디만 했지 다른 애들처럼 맨날 나랑 싸우기를 했어요. 때리기를 했어. 그 친구들도 맨날 엄마랑 싸우고 때리고 하면서 지금 학교 다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나를 그냥 놔둔 거지 엄마는. 엄마가 너한테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너랑 나랑 그때 그 잔소리 덕에 사이가 좋아지겠니? 그 잔소리를 하면은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고 너랑 나랑 그래도 이만큼 대화하는 관계라도 된 거지. 대화가 뭐 중요해? 나는 이렇게 힘든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엄마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엄마 입장에서 학창 시절에 나름 아이를 가르치고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원망하니까 제가 지금 엄마 역할이 되어 보니까 너무 이게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또 그 20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친구들 막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술 마시고 놀 나이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참 힘들 것 같고 뭔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 시원한 해답 누가 주시죠? 원뚜기님이요. 우리 한번 시원한 해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고 그러게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네.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 마음이 됐다가 아이가 얘기하면 아이 마음이 됐다가 둘 다 근데 짠하네요, 그죠? 저도 아이를 기르다가 이렇게 보면 만약에 내가 저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일뿐이 아니라 도대체 내 인생은 뭐였지?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의미가 갑자기 희미해지는 저 너무 뭐 무너지는 느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네. 근데 또 아이를 보면 힘든다고 그러는데 저 힘든 게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힘든 것 같아.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나 좀 그때 내가 안 그랬으면. 근데 이렇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저희가 보면 아들을 보면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아들을 보면? 핑계 대지 마라는 말이 생각나요 저는. 아 핑계 대지 마. 네, 분뚜기님은 아주 냉철한 분이니 핑계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케이. 또 어떠세요? 저는 원망하지 마. 아 원망하지 마. 네, 이런 말도 떠오르네요. 지금 아이들 마음에 네. 원망이라는 네. 게 좀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어. 냉철하시군요. 네. 자, 그럼 신뚜기님은 어떠세요? 그냥 자신의 현실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네, 누구든 원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들고 자기가 그 벗어나지 못한다는 네. 그 상황 때문에 네.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냉철하지 않지 않나요? 네, 따뜻하네요. 네. 네, 이렇게 아들이 연기를 잘해주니까 저도 아들 마음이 되면서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힘들었겠다는 느낌이 드니까 왜 힘드니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힘들었다는 느낌이 드니까 아 힘드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엄마를 보면 제가 잘못 사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잘못 사신 건가요? 어떠세요? 잘못 사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어떤 엄마라도 아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그때는 네.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방법도 모르고 엄마 음. 나름에는 최선을 찾은 게 하신 것 아닐까? 같아요. 네. 아, 분뚜기님 어떠세요? 저 같아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냥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 잔소리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한 얘기를 보면 아들을 보면 아들의 측은함이 이해돼서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네. 그다음에 엄마를 보면 엄마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은 들지 않고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의 최선은 다했지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과거는 돌아볼 필요도 없어. 과거를 돌아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미래를 보면 내가 전에 했던 어떤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걸 발견하고 그걸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아들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네. 분명히 엄마가 그렇게 한 뭐가 있을 거라고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은지라 그럼 이때 엄마의 어떤 말이나 어떤 태도가 아이가 저런 말을 하도록 하는 어떤 단초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실까요? 네. 음. 엄마가 우선은 음. 아이가 엄마에게 원망의 말을 하는 그 단어를 보면 그때 엄마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보면은 일단은 그냥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아들에게는 가득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뭘 어쩌지 못하고 누가 나를 좀 좋은 네. 자리에 갖다 놔줬으면 네. 좋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핵심을 잘 주신 것 같아요. 탓을 하잖아요. 탓을 하는 것은 탓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주도적일 때는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기댈 때 탓을 하게 돼요.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탓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기대는 게 많았어요. 엄마한테 기대는 게 많았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굳이 힘들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고뇌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고뇌하면서 선택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 엄마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훨씬 아이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놔줘야 될 순간을 놓지를 못했던 거죠. 놓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정은 그가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미래가 중요하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되나요? 연습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저는 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이제 두 분이 다 성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진짜 하고 싶은 말, 엄마도 진짜 하고 싶은 말.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밑에 흐르는 기본적인 게 있다고 핵심이. 그러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핵심은 뭘까요? 사랑 아닐까요? 네, 네. 사랑.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했었어도 내가 이걸 한 것은 사랑이야. 그 자식도 부모한테 대들거나 뭘 했어도 그 안의 마음 뭐예요? 사랑. 엄마가 좋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고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받고 싶고 네. 맞아요. 서로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건드려주지 않았던 본 마음이 있었다면 그 본 마음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엄마는 아이에게 네.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내 친구들은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다만 못 다니는 거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비교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얘가 많이 공장을 다니면서 힘들었겠구나.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고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엄마 입장에서 안아주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면 제가 그 용어를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아이 손을 한번 잡아 보실까요? 보시고 네. 아들. 사랑하는데 미안하죠. 네. 그리고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미안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네. 잘해주고 싶은 그런 거. 네. 그러면 마음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5번 한번 5번이요? 네. 울어요. 안 돼요. 5번만 해보세요. 네. 아들 미안해. 네. 미안해. 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아들도 엄마한테 그 얘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저는 사랑이란 단어를 했는데 고마우면 고마운 게 맞는 거예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5번 마음을 한번 울 것 같은데. 엄마 고맙습니다. 아이니까. 엄마, 네. 고마워요.
건 너무 많아. 두 번만 더 해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네. 우리는 왜 눈물을 네. 흘렸을까요? 눈물이 막 나네요. 네. 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는 바람에 막 흔들려요. 네. 그리고 철마다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뿌리는 안 보이지만 굳건하게 그 모습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마음은 그것이 아닐까요? 그럼 그 마음을 살리면 문제가 없어지고, 근데 행동적인 면에 하나 수정을 가져와야 돼요. 여지까지 네. 내가 참견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부터 참견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죠. 해야죠. 참견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견은 뭘로 하나요? 말. 말로 하죠. 네. 애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버리고 이러죠. 좋아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말을 줄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네요. 말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 그 입 다물라.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네. 이렇게 외쳐보면서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 입 다물라. 아, 좋습니다. 네. 눈물 쏙 빠지는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 분노의 참견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엄마와 자녀 간의 본 마음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왠지 모르게 저도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앞에, 바로 코앞에 있는 사연들로 여러분들 마음속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 가지고 다양한 분노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래 보시면 저희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내일 분노의 참견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노의 참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